작은 전라도 시골 마을, 순천 근처의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는 나는 서연이다. 남편 지훈은 건설회사에서 일에 파묻혀 사는 현실적인 남자였다. 회의, 전화, 출장이 그의 일상 전부였고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일 뿐이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주부로 집안일을 하고 친구들과 가끔 만나 수다 떠는 게 전부였다. 어느 날 동네 친구인 미소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다가 뜻밖의 조언을 들었다. 서연아, 심심하면 큰 개 한 마리 키워봐. 인생이 달라질 걸. 그녀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그 말은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일주일 후 우리 집에 마루라는 거대한 저먼 셰퍼드가 나타났다. 곰처럼 우람한 몸집과 깊고 강렬한 눈빛은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다. 첫날 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마루를 쓰다듬으면서 그의 따뜻한 숨결과 근육질 가슴의 힘을 느꼈다. 마루의 눈빛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남편 지훈의 눈빛과는 전혀 달랐다. 왜 저 괴물을 집에 들인 거야? 지훈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외로우니까 누군가 내게 집중해주길 바랐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가 어깨를 으쓱이고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가자 나는 이미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내 몸에 딱 달라붙는 흰색 니트와 연한 파란색 면 스커트, 그리고 편안한 플랫 슈즈를 신은 나는 은색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 목걸이는 우리 결혼 10주년에 지훈이 준 선물이었다. 마루는 어느새 내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몰랐다. 이 단순한 선택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마루와 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지훈은 여전히 회사 일에만 매달려 집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의 부재로 생긴 공허함은 거대한 네 발 친구가 차츰 채워주고 있었다. 마루의 털은 검고 황갈색이 섞여 윤기나며 부드러웠고 내가 소파에 누우면 그는 긴 앞다리를 쭉 뻗어 내 무릎에 고개를 기대곤 했다. 나는 이제 집에서 편안한 오버사이즈 티셔츠를 입고 가끔은 브라 없이 면 반바지를 입으며 낯선 자유를 만끽했다. 은목걸이는 서랍 속 깊숙이 들어갔고 더 이상 나의 부적이 아닌 과거의 흔적이 되었다. 내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빛났고 창백하고 지친 얼굴은 자연스러운 홍조로 가득 찼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드물게 일찍 집에 돌아왔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방 안 소리를 들었다. 낮게 웃음소리와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다. 호기심에 살짝 열린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나는 짧은 크롭티와 레이스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마루를 쓰다듬고 있었다. 마루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고 나는 그에게만 속삭이듯 말을 건넸다. 지훈은 마치 유령을 본 듯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그토록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서연아, 내가 하는 일이 확실한 거야? 혼란에 가득 찬 목소리였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다시 일하러 나갔다. 우리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생겨버린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그는 몰랐다. 마루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아무도 잊지 못할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마루와 함께하는 날들이 점점 나를 깨우는 시간 같았다. 그는 늘 내 곁에 그림자처럼 머물렀다. 정원에서 꽃에 물을 줄 때도 마루는 내 옆에 앉아 꼿꼿이 서 있었다. 마치 나를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 같았다. 나는 하늘색 작은 꽃무늬가 수놓인 흰색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가 살짝 드러나고 발에는 가느다란 스트랩 샌들이 나의 살짝 그을린 다리를 은근히 돋보이게 했다. 햇살이 피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나는 살면서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지훈은 멀리서 그런 나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더 이상 저녁 식사에 나를 부르지도 하루가 어땠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의 세계는 다른 차원에 있는 듯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마을이 조용히 잠든 시간에 마루가 내 방문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어나 그를 바라보았다. 평소 따뜻한 갈색 눈동자가 이 밤에는 이상하게 노란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긴장하며 다가가 쓰다듬으려 했지만 그는 머리를 갸웃하며 내 손길을 받아들였다. 나는 검은 끈 민소매 니트와 몸에 딱 맞는 짧은 가죽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아마도 그런 모습이 마루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목에 걸린 은목걸이는 이상하게 무거워져 마치 알 수 없는 에너지를 흡수한 듯 했다. 그 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인 묘한 감정. 마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나만의 어둡고 소중한 비밀 같았다. 다음 날, 지훈이 말을 꺼냈다. 서연아, 이대로는 안 돼. 집이 개장 같잖아. 나는 웃으며 답했다. 내게는 여기가 성역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그는 몰랐다. 내가 마루에게 느끼는 감정이 이성을 넘어섰으며 그로 인해 모든 게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집은 비밀과 은밀한 시선들이 교차하는 무대가 되어갔다. 나는 더 이상 지친 주부가 아니었다. 몸에 살포시 흘러내리는 오버사이즈 니트는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그 아래 보이는 레이스 브라는 지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밀스러운 아이템이었다. 발에는 얇은 스타킹과 그가 없는 날에만 신는 하이힐을 신고 다녔다. 언제나 내 곁을 지키는 마루는 나의 변화 하나하나를 눈빛으로 평가하는 듯 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비 내리는 숲길을 따라 마루와 산책을 나섰다. 순천 근처 작은 마을, 나간읍의 울창한 숲은 회색 하늘 아래 더욱 상쾌하고 신비로웠다. 나는 허리 라인을 강조한 붉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었고 마루의 검은 털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마루는 당당한 왕자처럼 내 옆을 걸었다. 숲길을 걷다 오래된 이끼 낀 돌벤치에 앉아 마루를 어루만졌다. 그의 눈을 바라보니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했다. 넌 정말 내 최고의 친구야. 마루 숨죽여 속삭였다. 그날 밤 지훈은 다시 대화를 시도했다. 서연아, 걔랑 나랑 너랑 이게 말이 돼. 나는 반쯤 장난스러우면서도 슬픈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마루가 나를 더 잘 이해하는지도 몰라. 너는 항상 일만 하잖아. 그는 침묵했고 우리 사이 긴장은 폭풍전의 고요처럼 점점 깊어졌다. 나는 부드러운 실크 파자마 세트, 하늘색으로 몸매를 은은하게 드러내는 옷을 입었다. 마루는 내 발밑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지훈이 잠자리에 들자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히 방문을 열었고 마루는 고개를 들어 복도를 응시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의 눈빛에 소름이 돋았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밤 나는 깨달았다. 어떤 인간관계도 내가 마루와 느끼는 이 비밀스러운 유대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마루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떤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났다. 지훈은 점점 더 멀어지고 마루는 어느 때보다 내 곁에 가까이 다가왔다. 그 거대한 개는 윤기 나는 털과 커다란 발톱으로 나의 조용한 비밀을 지켜주는 존재였다. 나는 오랜만에 느껴본 생기와 욕망에 휩싸였다. 어느 토요일 아침, 와인빛 세틴 블라우스가 몸에 꼭 맞게 감기고 검은 펜슬 스커트가 길고 탄탄한 다리를 드러냈다. 발에는 뾰족한 검은 하이힐을 신고 주방 바닥을 걸을 때마다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마루는 나를 보호하는 듯 조용히 뒤따랐다. 지훈은 내 모습을 보고 질투와 혼란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목소리를 억누르려 애쓰는 듯 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그의 그 낯선 시선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마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벽난로의 은은한 불빛이 우리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나는 그의 부드러운 귀를 쓰다듬으며 그의 충성스러운 시선을 느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마루가 순식간에 일어나 노란 눈빛을 번뜩이며 짖었다. 누구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고요한 밤뿐이었다. 나는 붉은색 몸에 딱 붙는 원피스에 슬릿이 깊게 파여 있어 다리가 살짝 드러났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마루는 내가 이런 과감한 모습도 받아들이는 듯 했다. 지훈은 무기력했고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의 세계는 두 개로 나뉘었다. 그가 없는 곳, 그리고 나와 마루가 함께 있는 곳. 숨을 깊게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그는 몰랐다. 그 밤이 우리 관계의 끝이자 시작임을, 그리고 마루와 나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폭발하기 직전임을.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나를 피했고 그의 눈빛은 회피와 무기력으로 가득했다. 나는 서연,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한 모습이었다.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는 부드럽게 내 피부를 감싸고 검은 미디 스커트는 내 곡선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중간굽 구두가 오늘 하루를 견뎌낼 준비를 도와주었다. 은은하게 빛나는 은목걸이는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는 듯 내 새로운 단계의 부적 같았다. 마루는 변함없이 충실하게 내 뒤를 따랐다. 그의 갈색 눈은 내 생각을 꿰뚫는 듯했다. 점심시간,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훈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훈 씨, 당신은 모르는 게 많아요. 나도 이제 막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가 이를 위해 집을 나서자 나는 창문과 문을 모두 닫아오직 우리만의 성소를 만들었다.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야은 니트와 짙은 남색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마루는 내 옆에 누워 따뜻한 숨결을 내 피부에 느끼게 했다. 그 밤, 마을이 잠든 사이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마루는 문 앞에 앉아 한 곳을 응시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창문 밖으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마루는 번개처럼 일어나 노란 눈동자를 번뜩이며 으르렁거렸다. 누구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고요한 밤뿐이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나는 그날 밤 다가올 일들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그리고 마루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제 나는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간 지훈과 나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내 눈을 피했다. 나는 서연, 전에 없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은근한 쇄골 라인이 드러나는 깊은 네크라인과 긴 다리에는 얇은 스타킹을 신었다. 발끝에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높고 날카로운 하이힐이 있었다. 마루는 나의 그림자처럼 늘 곁을 지켰다.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작은 마을 나가늪의 고요한 거리를 산책했다. 붉은 트렌치 코트가 몸에 딱 붙어 비에 젖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다. 마루는 강한 끈을 당기며 새로운 냄새를 탐색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비어있는 골목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걷는 동안 내 안에서 무언가 달라지는 걸 느꼈다.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지고 야생적인 자신감이 자라났다. 마루의 깊은 눈빛이 나를 꿰뚫는 듯했다. 집에 돌아오니 지훈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말없이 일어나 문을 나섰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알았다. 이 순간이 내 시간임을. 몸에 달라붙는 얇은 니트와 검은 가죽 미니스커트로 갈아입었다. 마루는 내 발밑에 누워 내 변화를 승인하는 듯했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고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낡은 사진들을 발견했다. 젊고 웃는 내 모습과 여러 마리의 저먼 셰퍼드들이 찍혀 있었는데 모두 마루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나는 깨달았다. 마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나의 일부였고 시간과 비밀을 잇는 연결고리였다. 이 비밀과 맞서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락방의 낡은 상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안의 사진들은 놀랍도록 선명했다. 나는 나무 바닥에 앉아 조용히 한 장 한 장 넘겼다. 각 사진 속에는 나와 다른 점원 셰퍼드들이 있었고 모두 깊은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하나하나가 나를 과거로 이끌었다. 나는 편안한 라벤더색 니트와 낡은 청바지를 입고 하루 종일 이어질 발견의 시간에 몸을 맡겼다. 한 사진 속에서 젊고 활기찬 내가 점원 셰퍼드와 웃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마치 과거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마루가 즉시 일어나 귀를 쫑긋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는 긴 니트와 가벼운 가디건을 걸치며 창문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를 느꼈다. 지훈이 다락방에 들어와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서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시선을 떼지 않고 답했다. 답을 찾고 있어. 그는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으며 나가버렸다. 그 밤, 바람이 창밖에서 휘몰아쳤다. 나는 마루가 내 곁에 누워 따뜻한 숨결을 내뿜는 걸 느끼며 알았다. 우리 사이에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연결이 있었다. 나는 진한 남색 세틴 드레스를 입고 부드럽게 몸을 감싸는 천이 벽난로 불빛에 은은하게 빛났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과거가 숨기고 있던 것은 어둡고 무거운 진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마루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뒤흔들 비밀의 열쇠임을. 다음 날 아침, 집 안 공기는 무겁고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순백의 리넨 셔츠와 가벼운 화이트 팬츠를 입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폭풍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다. 발에는 심플한 샌들을 신고 단호한 눈빛으로 하루를 맞이했다. 지훈은 여전히 나를 멀리하며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는 내가 변한 이유도 마루와 형성된 이상한 유대감도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늦은 오후, 해가 지고 순천의 언덕 너머 노을이 붉게 물들 때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뛰어나가 보니 마루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눈은 노란 빛으로 빛났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진홍빛 실크 블라우스와 몸에 꼭 맞는 검은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나를 향해 번득였고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했다. 그날 밤, 지훈은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했다. 서연아,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너 아니면 저 개와 함께 살든가. 나는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미 선택했어. 그가 문을 나서자 나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알았다. 다가올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마루와의 연결, 숨겨진 비밀, 그리고 내가 맞서야 할 진실이 곧 폭발할 것임을.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내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나가늪의 고요한 집안은 마치 숨죽인 무대 같았다. 나는 몸에 딱 맞는 벨벳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한쪽 다리가 살짝 드러나는 깊은 슬리디 은밀한 초대처럼 느껴졌다. 하이힐 굽이 나무 바닥에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마루는 내 옆에 우뚝 서서 노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등불처럼 빛났다. 갑자기 마당에서 소리가 났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후드로 얼굴을 가린 한 그림자가 밤속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래된 목줄 하나가 남아 있었다. 목줄에는 마루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마루가 앞으로 달려가며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밤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며 집문 밖에는 뼈다귀가 놓여 있었다. 경찰이 조사했지만 아무도 이 이상한 사건과 과거의 연결고리를 설명하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 속에는 작은 유리함과 함께 어두운 털 한 올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마루는 결코 죽지 않았다. 그는 너를 기다린다. 나는 붉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두꺼운 울 코트를 걸쳤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마루의 미스터리는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진실을 찾기 위해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들과 맞서야 할 것이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